여러분, 오늘 영상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숫자만 나열하는 뉴스가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의 현재 좌표를 실제 시장 맥락 속에서 읽어내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차분하지만 또렷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 말하자면 데이터는 개선되고 있고 가격은 여전히 싸게 보이지만 바닥을 확인하는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문장을 머릿속에 걸어두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주플릭스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한국도 제법 쌀쌀해졌을 테니 건강 꼭 챙기시고요. 저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영상 업로드가 잦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중요한 흐름을 놓칠 순 없어서 오늘은 짧고 간결하게 하지만 핵심은 절대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파이채굴의 메인 화면이 새 단장을 하면서 KYC 관련 통계가 공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를 정확히 짚겠습니다. 336만 명이 넘는 추가 개척자가 KYC를 완전히 통과했고 476만 명이 넘는 임시 KYC 개척자는 완전한 KYC 완료로 전환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까지 끝낸 채굴자는 269만 명. 이건 오랜만에 체감이 가능한 구체 수치예요. 우리는 그동안 KYC가 진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전진했는지는 감으로만 느끼기 쉬웠잖아요. 이번 공개는 네트워크의 건강검진 결과표처럼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KYC 풀의 확장은 네트워크 실사용자 기반의 확장과 직결되고 마이그레이션의 누적 증가는 유통 가능한 온체인 자산의 가시화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 자산, 거래라는 생태계의 세 축이 서서히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저 개인 얘기도 솔직히 드릴게요. 저 역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받았고 직접 채굴한 코인은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매도한 파이코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 가격이 제가 가늠했던 밸류에이션보다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걸 곧바로 지금이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일반화하진 않겠습니다. 제 스타일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바닥 확인 후 그 위에서 첫 상승 박스를 확인하는 매수입니다. 그래서 공적 자리에서 성급한 매수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각자의 원칙과 시간 프레임이 있는 법이니까요. 한 가지 덧붙이면 아직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 확정 신호가 없어서 제가 추가로 받아야 할 물량의 상당 부분은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량 자체는 많지 않다고 느끼기에 실전 운용에서는 아직 없다고 생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 변동성을 줄이는데 제법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격 얘기를 해볼까요? 현재 파이코인의 시장 가격은 약 0, 2달러입니다. 이미 성숙도가 높은 알트코인들은 특정 이슈나 비트코인 흐름에 동조하며 등락을 반복하죠. 하지만 파이코인은 올해 2월 이후 뚜렷한 하락 채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 싸 보이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 스타일 기준으로는 아직 바닥 확인 시그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1달러가 진짜 바닥이었는지, 링, 6달러가 강한 지지였는지, 링, 4달러가 역사적 신저점이었는지 이 모든 논쟁의 구간을 거쳐 오늘의 0, 2달러에 도달했는데 반등, 조정, 재확인이라는 전형적인 바닥 다지기 구조가 거래량과 함께 나타나야 거기서부터가 바닥이었다 라고 사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링,
2달러가 진짜 바닥이라면 그 위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지지선으로 재확인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숫자는 움직임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차트에선 하나로 미래가 보장되진 않아요. 시장 전체 맥락도 같이 봅시다. 비트코인은 10월 11일 미중 관세 전쟁 이슈로 10만일 500달러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11만 달러대로 회복했습니다. 전 고점 12만 6천 달러 대비 약 10% 정도 하락한 상태였죠. 국내 시장은 달러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김치 프리미엄까지 끼어 있어 체감 하락폭이 해외보다 덜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1억 6,600만 원 부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0월은 전통적으로 업토버라 불리며 강세가 자주 나오지만 올해는 아직 업토버라고 부르기엔 아쉬운 흐름이었어요. 다만 이달 말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연말, 내년 초로 이어지는 유동성 환경은 완화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M이 세상에 풀린 돈가 늘어나면 위험 자산은 6개월 정도의 레그를 두고 반응한다는 관찰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전통적인 4년 반감기 주기를 그대로 답습할지 아니면 글로벌 ME의 흐름을 더 강하게 추종할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관점을 공유하자면 ETF 도입으로 시장의 플레이어 구성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4년 사이클 도식이 그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기관 자금은 포지션을 나눠 담고 해지하며 옵션 구조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이 구조는 딱 반감기, 딱 알트 시즌 같은 교과서적 리듬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번 10월의 급락에서 알트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아직 진짜 알트 시즌이라고 부를 만한 초과 수익 퍼포먼스가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연말 혹은 내년 초 어느 지점에서 비트코인 선행 상승 후 알트 베타가 따라붙는 시나리오를 열어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과장과 과소평가 사이를 오가며 그 진공 지점에서 방향을 만듭니다. 다시 파이로 돌아오죠. KYC 누적 확대, 임시 KYC의 완전 전환 자격 확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누적 269만 명이라는 수치는 사람, 자산, 온체인의 선순환을 위한 바닥 인프라가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0, 2달러. 이 괴리는 왜 생길까요? 첫째, 생태계의 실사용 모멘텀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통 구조와 유동성 풀의 두께가 충분치 않으면 소수 물량만으로도 가격이 과도하게 흔들립니다. 셋째, 매크로 환경의 변동성, 달러 강세, 금리 경로 불확실성은 신생 자산에 더 가혹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을 해석할 때는 싸다, 비싸다, 보다 증명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에 방점을 찍는 게 합리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바닥 확인 후 추격이라는 제 원칙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닥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제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락 채널 상단 돌파. 둘째, 그 돌파 지점 위에서의 박스 구축. 셋째, 거래량 동반 재확인리 테스트에서의 지지 확인. 넷째, 이전 하락 파동의 중간값 또는 주요 피보나치 레벨 회복. 이 네 가지 중 최소 두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확률적으로 바닥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0, 2달러에서 바로 대세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원칙은
확률적으로 유리할 때 더 비싸게 사더라도 심리적 비용을 절감하자입니다. 이건 저의 리스크 관리 철학이고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 프레임과 자금 성격, 손절 기준에 따라 전술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이그레이션 2차 소식은 왜 중요할까요? 보류 중인 물량의 확정 일정은 유통량, 유동성, 심리의 세 갈래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일정이 명확해지면 그 자체가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줄여주죠. 불확실성이 줄면 시장 참여자들은 손에 쥔 시나리오의 신뢰도를 높여 베팅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의 증가가 거래량으로 나타나죠. 다시 말해, 일정의 명료화는 가격의 방향성을 반드시 바꿔주진 않지만 방향의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런 포인트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방향을 보는데 글로벌 애미만큼이나 중요한 게 금리 경로입니다. 이번 달 말 FOMC에서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을 수 있지만 속도와 횟수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면 채권 금리, 달러 인덱스, 리스크 자산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러가 꺾이면 김치 프리미엄 같은 왜곡 요소도 한결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알트의 베타는 더 빠르게 살아날 수 있죠. 다만 ETF 이후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면 예전처럼 반감기 알트 대축제 끝 같은 대본을 그대로 기대하는 건 위험합니다. 새로운 플레이어의 룰이 시장의 박자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파이 네트워크의 펀더멘털 사용자 KYC 마이그레이션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36만 뿌르, 완전 KYC, 476만 플러스 전환 자격, 269만 마이그레이션 숫자가 말해줍니다. 둘째, 가격은 0. 2달러로 낮아졌지만 바닥 확인을 위한 거래량, 부족. 리테스트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셋째, 매크로는 연말, 내년 초 유동성 개선 기대가 유효하고 글로벌 애미, 금리 경로, 달러의 삼각편대가 리스크 자산에 순풍을 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넷째, ETF 이후 시장의 작동 방식은 달라졌고 과거의 4년 주기는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의 패턴이 다시 올 것이다가 아니라 어떤 신호가 나오면 다음 스텝을 밟겠다는 체크리스트 기반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원칙을 지킬 겁니다. 직접 채굴 물량은 홀딩, 추가 매수는 바닥 확인 신호가 보일 때 템포를 올리는 방식. 지금은 제가 상정한 적정가 대비 싸 보이기에 일부를 담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무리한 추격을 권하진 않겠습니다. 각자의 리스크 감내도와 전략이 다르니까요. 대신 여러분께는 기다려야 할 신호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락, 채널, 상단, 돌파, 상단 위 박스, 구축, 거래량, 수반, 리테스트, 중간값 회복,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2차 일정과 KYC 전환 속도의 업데이트, 유동성 풀 두께의 변화, 실사용 DFP의 활성화 지표 같은 펀더멘털 체크도 계속 병행합시다. 가격은 결국 펀더멘털과 유동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추세를 만듭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밀도 있게 파이 소식과 암호화폐 시황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은 길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기준점은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주플릭스이고 앞으로도 숫자와 맥락 사이의 간극을 거짓없이 메워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주말 보내세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칙대로, 그러나 데이터와 신호는 함께 공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플릭스였습니다.